제목에 나오는 연암이 바로 이 박지원 선생의 호입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 이름이 그 연암입니다. 자기 호가 고향이라든지 이런 지명을 따서 호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연암에서 추억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선형. 예, 먼저 선자의 형은 형인데 죽은 형을 말합니다. 네, 죽은 형을 남에게 얘기할 때는 먼저 선자를 붙여 죽은 형을 생각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본문에 선군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군은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이 가족을 남에게 얘기할 때는 먼저 선자를 붙입니다. 형을 생각하며 연암에서 형을 추억하다. 자, 박지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하일기를 쓴 사람입니다. 정조 연간의 뿐이고 그때 중국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의 지배자가 권룡제인데 권룡제 70세 생일을 맞이해서 조선에서 사신들이 축하 사절단이 갑니다. 근데 북경에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영하로 옮겨갔다는 거야. 영하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영하까지를 여행하면서 쓴 일기가 열하일기입니다. 연암은 이때 중국 문물의 화려함을 보고 조선이 얼마나 낙후됐는가를 알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쭉 생생하게 기록을 해 놓은 그 책이 열하일기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연암의 그 한문 소설인 호질, 허생전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열하일기, 중국의 당시 문물을 자세하게 기술한 그런 책입니다. 자, 아형 안발 정수사오 매억 선군 간아형이라 간아형이라 금일사형 하척연고 자장건매 영계행이라. 아형 안발 정수사오 매형 선군 간아형이라 금일사형 하척연고 자장건매 영계행이라. 요 몇 자입니다. 그 묘의 이한 요 특이한 글자죠. 네. 한자가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건매. 건은 이제 머리에 쓰는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그 건을 말하고 요 매는 원래 소매 매자입니다. 양 팔을 끼우는 요 소매를 갖다 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별을 할 때 너무나 아쉬워서 가지 말라고 붙잡을 때 소매를 붙잡잖아. 응? 소매를 붙잡고 이별한다고 그래서 매별 이런 말이 별도로 있습니다. 매별하다. 아주 아쉬운 이별을 하다 이런 뜻이지요.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선형은 죽은 형을 말하는 것이고 선군은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남에게 이를 때 군이라고 말하고 선군 그러면은 돌아가신 아버지. 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또 선고 그러기도 하죠. 고쳐 어떻게 쓰냐? 응? 아니 외로울 고자 아니야. 아이고 생각할 고자야. 나이를 먹으면 갑자기 글자가 생각이 안 나. 선고, 선군 선고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자, 선친? 그래도 마찬가지야. 선친도 돌아가신 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아형, 나의 형이죠? 나의 형. 안발, 얼굴 안자에 머리털 탈옥발자지. 그러니까 안발 그러면 얼굴 모양 얘기합니다. 그죠? 네, 얼굴 모양. 네, 우리 형 얼굴이 일찍이증, 옛날부터 일찍이 누구를 닮았을까? 사자, 같을사, 닮을사 그러죠? 네, 같을 여자와는 조금 다른 글자입니다. 사입이 할 때 쓰는 그런 비슷하긴 하지만 가짜라고 할 때 사입이 그러잖아요. 같다, 닮았다, 진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닮았다, 비슷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 형, 내 형,
얼굴 모습 일찍이 누구를 닮았는가 이 얘기입니다. 매번 선군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가 그리울 때 봤어. 뭘 봤어요? 나의 형을 본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면 형을 쳐다봤다는 거지. 무슨 얘기입니까? 응? 이게 무슨 얘기야? 형 얼굴하고 아버지 얼굴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근데 형이 살았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제목은 죽은 형이고 여기까지는 형이 살아있을 때 얘기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울 때는 형의 얼굴을 봤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버지 모습이 형 얼굴에 있으니까 그래서 봤는데 제목에서 눈치를 챘듯이 형이 없지. 그렇지. 금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형이 있나 없나? 없어. 형 생각이 나는 거지. 형 생각이 나면 어느 곳에 가서 볼까? 오늘 형이 생각나면 나는 어디 가서 형을 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스스로 자자로 쓰였습니다. 내 스스로. 장은 장수장자지만 장차장자도 되죠.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일어난 건 아닙니다. 예. 미래형이야. 건쓰고 소매 옷 갖춰 입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의관정제한다고 말하잖아. 옷을 쫙 갖춰 입고 건까지 딱 쓰는 그걸 건매라고 그래. 건쓰고 옷 차려 입고 영계, 이 비출 영자죠. 영어할 때 쓰는 영자입니다. 시냇가에 빛으로 가야겠네. 내 스스로 의관을 정제한 다음에 시냇가로 가서 내 얼굴을 비춰봐야겠네. 거긴 누가 있어? 내 얼굴이 있지만 형의 얼굴이 거기 있는 거지. 자,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아버지 생각나면 형 얼굴을 봤었는데 형이 돌아갔습니다. 형 생각나면 난 누굴 봐야 되지? 내 스스로 의관을 갖춰 있고 시냇가로 가서 내 얼굴을 비춰보면 거기에 물론 내 얼굴이지만 거기에 형 얼굴이 거기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삼부자가 얼굴이 같은 거지. 우리 속담에 씨도 욱줄 못한다는 얘기 있잖아. 어디가 닮아도 닮은 거지. 삼부자가 같은 겁니다. 자, 결론은 형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내 얼굴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간 건 아니죠. 가야겠는다. 장자가 의관을 갖춰 있고 시냇가로 비춰보러 내 얼굴 비춰보러 가야겠네. 간 거야 안 간 거야? 아직 안 간 겁니다. 장자가 아직 안 갔다는 뜻입니다. 내 스스로 의관을 갖춰 있고 시냇가로 내 얼굴 비추러 가야겠네. 장자가 가야겠네로 해석이 됩니다. 자, 애련한 시죠? 형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형을 쳐다보면 됐는데 형마저 죽고 없는 거지. 아버지가 그립고 형이 그립습니다. 할 수 없이 내 얼굴을 비춰보러 직접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아주 재밌고 끈끈하고 그런 시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내 형, 우리는 보통 내 형 그러지 않고 우리 형 그런다고 그지? 제일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우리 집사람이라는 거건. 무슨 마누라가 공동 소유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어투가 그런 거죠. 자, 우리 형 얼굴은 일찍이 누구를 닮았는가? 매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내 형을 보았지. 오늘 형이 생각나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봐야 할까? 내 스스로 의관을 갖춰 있고 건쓰고 옷 갖춰 있고 의관을 정제하고 시냇가로 가서 비춰 봐야겠네. 자, 오늘 글자 몇 개 보겠습니다. 층자는 일찍이, 전부터 이런 뜻이죠. 사자, 같을 자자인데 여기선 비슷하다,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건매가 두 권 쓰고 두 권 쓰고 의관 갇혀 있고 이런 얘기예요. 소매 몇 자지만 여기서는 옷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다. 장차 때문에 아직 실행된 일은 아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 먹는 것을 나타낼 때 장자를 씁니다. 자, 앞선 자, 먼저 선 자는 돌아가신 분을 지칭할 때, 남에게 지칭할 때 선자를 붙인다. 선형, 죽은 나의 형, 선군, 돌아가신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건매, 의관을 정제하다. 영계행, 시내로 비춰보러 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